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0차시 유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습 목표는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어떤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리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관련된 지식으로는 유리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 유리식 전에 우리는 그와 유사한 무엇을 가장 익숙한 것은 유리수를 배운 적이 있죠.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B분의 A꼴, 즉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A와 B는 뭐예요? 정수인데, 분자는 그냥 정수고 분모는 어떤 정수? 특별히 분모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0 아닌 정수. 얘는 0 아닌 정수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가졌던 걸 기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수의 예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를 가져왔을 때 3분의 2 유리수 맞죠? 분모는 3, 분자는 마이너스 5 유리수 맞죠? 분모는 1, 분자는 2. 분모 1이 오면 뭐가 돼요? 1분의 2에서 2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수도 결국엔 무슨 수다? 유리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는 5, 분자에는 0 와도 되죠. 분자에는 0이 와도 되죠. 그럼 뭐가 돼요? 5분의 0에서 0이죠. 이것도 유리수 맞죠. 하지만 어디에는 분모에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게 유리수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식이 오는 거죠. 분자와 분모에 수가 아니고 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항식 A와 B가 분자와 분모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시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분수꼴로 표현되면 되겠어요. 자, 이 분자와 분모가 뭐예요? 수가 아니고 다항식이 오는 거죠. 다항식. 특히 다항식이 오는 거죠. 그리고 분모의 다항식에는 어떤 식은 오면 안 돼요? 0인 식은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A분의 B꼴로 표현되어지는 식을 우리 유리식이라고 한다. 수 대신에 식이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서 자, 분모에는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오고 분자에는 2라는 다항식이 올 수도 있죠. 이 유리식 맞죠? 분모, 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차 다항식 두 개가 와서 이런 다항식을 우리가 유리식을 또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유리식이 될 수 있죠. 분모가 상수죠. 이번에는 상수가 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이건 어때요? 분모에 2라는 다항식이 오고 분자에 6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이 왔어요. 그럼 뭐가 되니? 약분이 되어가죠. 그래서 뭐가 돼요? 다항식이 되네요. 그래서 다항식도 뭐예요? 다항식도 다 뭐가 돼요? 다항식은 다 유리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다항식이라는 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식을 가져와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식은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식의 정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가 갖는 모든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A분의 B라는 우리가 유리식이 있을 때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식을 곱하여도 우리는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분모가 C로서 같다면 C라는 식으로서 같다면 우리가 같이 분모를 합쳐서 분자끼리 곱해도 된다. 다 이게 유리수가 갖는 성질들을 유리식이 그대로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 예제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분모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1에서 같은 다항식이죠. 그러면 하나에 x 플러스 2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이 분자와 여기 있는 이 분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와 2가 더해져서 뭐가 돼요? 2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두 유리식의 덧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리식의 두 유리식의 뺄셈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4분의 2라는 것과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를 좀 더 정리하면 뭐가 돼요? 3x 플러스 12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통분을 했을 때 그래서 분모는 x 플러스 4 공통분모를 갖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2와 뭐의 뺄셈이요? 3x 플러스 12의 뺄셈이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4분의 자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식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유리식은 이제 알겠는데 유리함수는 뭐냐? 자, 우리가 함수는 기호를 어떻게 써요? y는
fx, 즉 fx라고 하는 것은 x에 관한 식이죠. fx는 x에 관한 식인데 x에 관한 식인데 그 식이 무슨 식일 거예요? 유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유리식인 모든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 빼기 1분의 3이라고 하는 이 유리식은 y다라고 두면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유리식 2x 빼기 1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이 유리식은 y다라고 하면 이게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유리식 얘도 fx죠. 얘가 fx. 그죠? 즉 x에 관한 식 fx가 유리식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항식은 선생님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리식이라고 했죠? 다항식도 유리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항함수로 이것은 다항함수이기도 하지만 무슨 함수이기도 해? 유리함수이기도 하는 거죠.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이 유리함수는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의역이에요. 우리가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니? 얘들아.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요? 분모는 여기 있는 다항식, 분모에 오는 다항식 p는 뭐는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0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모에 0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0으로 하는 x 값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y는 x 빼기 1분의 2x라고 하는 이 유리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분모가 즉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0되게 하는 x 값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1을 제외한 실수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 정의역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의된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한 정의를 했으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을 할 건데요. 천천히 단계별로 가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는 y는 자, 분모 x 분자 1. 이게 가장 간단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가 되겠죠. 자,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순서상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x에 1을 넣으면은 y값 1 맞습니까? 1을 넣으면 1 되는 거 맞죠? 1,1 지나는 거 맞죠? 1,1. x에 2를 넣으면은 y값 얼마 돼요? 2분의 1 되죠. x에 2를 넣으면 y는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점이 찍히겠죠. 더 가지 말고 이제 x에다가 만약에 얘들아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분모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분의 1에서 분모는 뒤집어서 분자하고 곱해지니까 2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는 2가 찍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면 정의역을 우리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라고 하면 여기서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 먼저 계산해 볼까?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들의 값인데 분모가 뭐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0이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인 실수가 되겠죠. 이게 정의역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x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가 갖는 가장 기본형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 있는 위에 분자값이 1이 아니고 분자값이 뭐라면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좌우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좌우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과 같아요?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해 봐요. 무슨 축대칭이야?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죠. y가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것은 무슨 축대칭이라고 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쓰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무슨 함수예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자, 가장 기본적인 이 형태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더 한다면 1이 아니고 어떤 k를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보다 여기 1이 아니고 2라고 하면 어때요? 1에서 대응되는 값이 원래 1이었다면 1에서 대응되는 값이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완만한 값이 돼요. 뭐가? y는 x분의 2라는 아이가. 그래서 k값이 뭐하면 뭐할수록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래프가 좀 더 두툼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두툼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더 이렇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여기 있는 숫자 값이 2로서 크기 값이 더 커진다면 이게 더 두툼하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여기서도 k 값이 뭐 한다면 k의 크기 값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 값이 크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요 바깥으로 좀 벗어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자 봐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나 여기서 뭐 자,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취하잖아요. k가 양수일 때. 그런데 이 그래프는 x축에 닿나요? x축에 닿지 않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만 결국엔 닿지 않죠. 그래서 x축에 닿지 않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자,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점근선이 몇 개가 존재하겠니? 점근선이 2개가 존재해요. y축도 어때? y축이 닿지 않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프인 특성을 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2개가 다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은 x축. x축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y = 0. y축. y축의 다른 이름은 x = 0이라는 거죠. y = 0과 x = 0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이렇게 돼요. 자,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인데 k의 값이 양수이면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취하는 거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고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이렇게 4사분면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진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역은 뭐를 제외한 닿지 않잖아요. 이 원점을.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정의역은 그 다음에 치역도 어때요? y축 전체가 아니고 y = 0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다 공역, 치역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k가 양수이면 이렇게, 음수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게 더 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다음 중요한 건 점근선은 뭐예요? 자, 점근선은 바로 x축, 즉 y = 0과 y축, x = 0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표준형, 유리함수의 표준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의 개념을 더 추가하면 되는데 기본만 이 기본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평행이동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